원천 징수 따라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자 원천 따라하기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어디 갖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여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요거 갖고 하시는데 여기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먼저 우리가 시험 보는 게 어딘지를 먼저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험 보는 건 다 어디냐면 요거예요. 여러분들 사원 등록하고요. 급여 여기까지 3개 다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고 연말정산 추가절여 입력 요거만 하는 거야. 됐어요? 됐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초코드 있죠? 요 기초코드에 환경 등록을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고 따로 합니다. 우리 부가세법 전자신고 하듯이 소유세 전자신고합니다. 여기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연말형 추가절여 입력이 거의 7점에서 8점입니다. 15점 중에서 반을 차지하는 게 연말정산 추가절여 입력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 놓고 나머지 갖고 다 배부하는 거예요. 전자신고는 무조건 2점 주는 거고요. 나오면. 이해가십니까?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5점 가지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원이 나올지, 급여가 나올지, 원천 이하 나올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연말정산 추가절여 입력은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해당되는 거고, 원천 징수 여기에 해당돼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시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열어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봐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사원 등록 있죠? 요 사원 등록 들어가셔서 요거를 오늘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세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거니까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요거를 갖고 얘기해 줄 겁니다. 추가 사항은요 ERP에서만 나타납니다. 요거는 안 해요. 여기서는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만 하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바로 사원 등록에 들어가실 거예요. 잠깐 여기다가 1번 칠게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갈용 칠게요. 아갈용 치세요. 이따 어차피 지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생년월일 770101 공개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자,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나도 청춘이에요. 결혼 다시 할 수 있어요. 아닌가? 요즘에 49세 다시 할 수 있잖아. 아닌가? 몰라. 자, 그러면 요거 보셔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기본사항 거 들어갈 거야. 기본사항이 뭐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 기본사항을 갖고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번호대로 잘 보면서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옆에 놓고 보실 거니까. 기본사항, 급여 계산의 원천징수, 4대 보험, 연말정산, 퇴직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이다. 따라서 단순한 인적사항의 입력이 아니라 세법 및 4대 보험법의 적용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 설정 단계에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입사연월일 나와 있죠? 요 입사연월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갔습니까? 입사연월일. 자,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 실무상 중요성은 4대 보험의 취득을 기준으로 근속연수 계산, 그 다음에 퇴직금 산정, 연말정산 중도 입사자 여부에 판단한다. 유의사항으로서는 4대 보험의 신고일자와 일치함으로 수습기간도 근로제공 시 입사일로 본다. 요거 잘 알아놓으세요. 수습기간도 근로제공 시 뭐라고 한다? 입사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그 입사일하면 우리가 수습비는 며칠 70%, 80%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죠? 수습기간에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회사는 80% 주지만 어떤 회사는 70% 주고 막 그렇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아, 수습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날짜를 그냥 오늘 날짜 2026년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국인 맞죠? 그렇죠? 내국인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외국인은요, 근로자의 국적에 따른 과세 방식이다. 세무상 영향은 내국인은요, 일반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지만 외국인은 단일세율 19%를 적용합니다. 만약에 여기 외국인이다 그러면 여기가 단일세율 10% 있죠. 여기 단일세율 어디 갔어? 요거 단일세율을 열어 해봐. 안 박혀. 왜? 외국인이
외국인만이 채워야지만 요 단일세율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내국인이면 그냥 자동으로 부과돼 버려요. 단일세율 19%를 적용합니다. 외국인은요. 뒤에 외국인 한 명 나와요. 나중에 하실 거고. 자, 우리는 내국인이니까 이렇게 내국인으로 처리해 놓고, 내국인 처리하니까 다 나왔죠? 그리고 여기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국외 근로 제공. 요걸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실무 포인트에서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을 반드시 확인한다라는 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국적. 외국인 국적은요. 외국인 근로자만 입력, 그 다음에 조세, 조약, 적용 여부 판단 시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주는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준은 뭐냐? 판단은 국내 며칠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을 거주자라고 보고, 그 이하는 비거주자라고 봅니다. 이해갔습니까? 세무상 차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는 전 세계의 소득의 과세소득을 국내 국외에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우리가 거주자에서 다 보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종합과세 구조로 다룬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치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거주지국 코드는 외국 근로자의 조세 정에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건 넘어가시는 거고, 자, 국외 근로 제공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중요한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7번 거.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국외에 나와 있죠. 월 100만원, 500만원, 전액 비과세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표시한다. 세법상 영향, 해외 근로 승강할 때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 국외는 100만원, 원양어선, 해외 건설, 그 다음에 뭐 있어? 하나 더 적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외항선까지. 이해갔습니까? 외항선, 여기까지 적으세요. 외항선 포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저기 보시면 500만원 나와 있죠. 이제 원래 400이었거든요. 500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월이야, 월. 연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원양어선하고 해외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외항선 타시는 분들, 요 세 가지 조건만 월 500만원을 비과세해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600만원 받아 월, 500 빼고 100만원 된 세금을 내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이 비과세해 주는지 아세요? 외화벌이 했잖아. 외화벌이 하신 거잖아. 그리고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외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잖아. 얼마나 외롭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500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깐 가서 다른 데 있죠. 북한도 외국이야. 옛날에 개성상인 나왔을 때, 개성이네. 개성에서 근무할 때도 그것도 외국이야. 북한 우리나라 아니야. 거기서 100만원. 그러니까 잠시 내가 3개월 동안 퍼내 나갈 수 있잖아, 외국에. 그렇죠. 3개월 동안 100만원씩, 100만원씩, 3개월이면 30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디테일하게 뭐 20일 근무하면 어떻게, 거기까지는 나도 몰라. 그때 세법이 좀 바뀌어요. 거기 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데 무조건 1개월에 얼마씩? 100만원씩. 외국인에 들어가는 거. 근데 500만원짜리는 원양어선, 외항선, 해외 건설업자, 요 세 가지의 업종만큼은 500만원씩 공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월 500만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월 얼마? 월 500만원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시는 겁니다. 요거는 없으면 어떻게 돼? 부과되는 거야. 전액 비과세는 여러분들 저기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액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일세율 나와 있죠. 그렇죠? 단일세율 적용은 아까 얘기했죠. 19%.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 외국인에 해당되는 거. 나중에 뒤에 나와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법인 파견근로자가 있으면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생산직 여부 요겁니다. 자, 요것은 올랐어요. 210만원이 아니고 260만원, 3천만원이 아니고 3,700만원 다 올랐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적용 대상은 월정 급여액이 얼마? 260만원. 이해가십니까? 월정 급여액은요, 비과세 뺀 금액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월정 급여액은 260만원.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급여가 얼마? 연 3,700만원까지. 이해갔습니까? 3,700만원까지를 우리가 생산직이 안에서 연장 근로수당을 연 24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해줍니다. 매월 20만원이 아니야. 이거는 연 240만원. 그러면 내가 3월달에 근무
근무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내가 5월달부터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달 20만 원 한꺼번에 연말 정산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나머지는 과세항목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연장 근로수당은 생산직에 한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사무직은 안 됩니다. 꼭 생산직, 생산, 공장, 제조 여기 분야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재 같은데. 알겠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만 이루어지는 생산직 여부에 따라서 연장 근로 비과세는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단 조건 여기 보세요. 실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볼 때도 무조건 연장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다. 사무직이라고 그 사무직은 과세 아닙니까? 그래도 연장 근로 비과세는 비과세로 세팅해 줍니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비과세 세팅했다가 여기에서 선상직이 여기서 만약에 여기다 했다. 그러면 여기서 표시하면 연장 근로비세가 원래 다 과세였다가 비과세로 잡아준 이유가 여기서 비과세 잡아주면 여기서 여 잡잖아? 그러면 연장 근로수당이 그 사람만 이따가 이순자가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 사람만 연장 근로수당을 비과세 항목으로 떨어줍니다. 이해갔습니까? 이 표시라는 거예요. 여기 표시. 그러면 생산직 여부에 이쪽이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2개. 이런 게 있죠. 왜 부가연이야? 내가 공장장이고 L씨는 지금 말단 사원이야. 월 200만 원밖에 못 받아. 나는 월 500만 원 받아. 공장장이야. 그럼 똑같이 생산직이죠? 그럼 똑같은 생산직이니까 나가 똑같이 여기는 똑같아. L씨나 나랑. 그런데 뒤에 나는 연장 근로 비과세가 어떻게 되겠어? 나는 연봉 3,700이 넘잖아요. 그렇죠? 비과세 뺀 거지만 알겠죠? 3,700 뺀 3,700이 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연장 근로세 비과세는 부과되는 거야. L씨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요거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L씨는 여기가 여가 되는 거. 나는 똑같은 여기는 부과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 기준이 얼마? 월 260만 원. 그 다음에 연 3,700만 원까지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연장 근로유지수당은 요거는 무조건 다 여기는 연도가 한도가 얼마? 240만 원 한도. 연 한도야. 알겠죠? 요걸 해주는 거다. 그럼 광산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광산 근로자나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 전액이야. 전액. 240만 한도 없어. 알겠습니까? 전액 비과세입니다. 자, 주소는 지방세 관단위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월드 보수세액은 의미는 기준소득 원칙을 얘기한다. 적용 기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7월부터야. 항상 그 국민연금은 항상 7월만 바뀌는 거야.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이야. 국민연금은 아무 때나 1월 1일이 아니야.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해갔습니까? 항상 국민연금은 그렇게 해서 최고의 소득별로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득세 산정에서는 보수월액에다가 곱하기 보험료를 우리가 곱하는 것이고, 건강보수액도 마찬가지,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로. 이해갔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5세 이후, 만이야 만, 65세 이후 신규 취득자, 일정 이동 근로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외 대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근데 산재보험은요, 전 근로자 의무 여기 나온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또 뭡니까? 요겁니다. 퇴사. 16번 요겁니다. 퇴사 연월일.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퇴직정산에서 4대 보험을 상실하고 퇴직금 계산한다. 만약에 중도퇴사가 나오더라. 중도퇴사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 중도퇴사가 나오면, 이 중도퇴사가 나오면 퇴사 연월일을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야. 한번 입력해 볼까요? 중도가 내가 2026년 5월 19일인가 오늘? 19일이어서 여기 보세요. 2월 여부 불후해야 되겠죠. 2월 여부를 여루하잖아요. 여루하면 그 사람 격리는 잘려. 왜? 내가 그 회사 그만뒀더라도 내 월급이 통장에 계속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 회사. 부과되겠죠? 항상 부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유에서 F2번 누르면, F2번 누르잖아. F2번 요거 왜 이래? 또 먹혔어. 요거 누르면 사유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딱 아무거나 걸어줄게요. 정론체질 할까요? 여기 딱 걸어주면 여기 뭐라고? 퇴사라고 나와. 퇴사. 이해갔습니까? 퇴사라고 나와. 그 퇴사할 때는, 중도 퇴사할 때는 무조건 사원 등록 들어가서 퇴사 연월일을 꼭 적어줘야 된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지울게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그럼 싹 없어집니다. 됐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자, 부양가족은요,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 등의 계산으로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화면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부양가족이야. 요 부양가족에 여러분들 여기다 놓고 F2번 누르면 이렇게 F2번. 왜 이래? 왜 이렇게 안 먹혀? 어머. 부양가족에 여기 놓고 F2번. F3번? 아닌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여기 뭐 파워창 뜨죠, 여러분들? 난 안 떠. 요 파워창이 요거야. 0번 소득자 본인, 1번 소득자 집계 있죠? 요거 다 얘기해. 여기 나 파워창 나오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내 거 왜 그게 이상하네. 이상하면 치과를 가야지. 자, 그래서 요 부양가족은 요거 갖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연말관계가 요거 나온 것들, 연말관계에서 여기서 몇 번? F2번. F2번. 이해갔습니까? F2번 눌러서 들어가시는 거야. 됐나요? 뭐 성명은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내국 외국인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나이 나오시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기본공제 체크서부터, 여기서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평상시 나온 대로 우리가 해주시는 거고, 요거는 그대로 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대로 가시는 거고, 밑에 여러분들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잘 하셔야 되는 거야. 기본공제 체크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내가 요거를 잠깐 다른 걸로 바꿔놓을게. 한걸로 바꿔놓을게요. 한걸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할 것이야. 부양가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F2번 눌러서 요거 이런 것들 해주는 거야. 본 이거 부다. 기본공제 대상자도 탈락되는 거야. 아니다 이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놔둬주는 거야. 나중에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요거 이해갔습니까?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요게 5만 잡히나? 아유, 다 잡히네. 안 돼. 자, 그 다음에 부녀자도 여러분들 한부모, 경로자, 장애인, 자녀,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인데, 요 자녀는 요거 조심하세요. 자녀는 몇 세부터 몇 세? 8세부터 20세예요. 0세부터 7세까지 입력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요 자녀는 8세부터 20세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요 장애인은요, 꼭 알아요. 장애인 소득공제는요, 소득이 없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 소득이 없는 자를, 소득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표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장애인이 별도 연말정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말정산할 때 장애인 혜택을 자기가 받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만약에 내가 연말정산하는데 내 아들이 장애인인데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탈락이야. 부야, 부. 근데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어.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기준은 다 연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까지. 이해갔습니까? 100만 원 있을 때는. 자, 그래서 경로자는 요건 이거. 여기는 부녀자 한부모.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녀자 한부모는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보실까? 부녀자 한부모는 한부모는 아시죠? 이혼한 남자 여자를 얘기한다. 근데 한부모의 조건이 있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 자녀가 이혼할 때 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한부모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했어. 근데 18, 15이 있었어. 한 명씩 나눴어. 양쪽 다 한부모. 이해갔습니까? 애를 나눴단 말이야. 양쪽 다 한부모야. 이해갔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다들 또 공동생활이 있어가지고 다 공동명의라 주택자금도 반반씩이야. 다 세액공제지. 왜? 부부가 다 별도로 다 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이거 왜 공동명이 어떻게 돼? 반반 나누는 거야 무조건 다. 이해가 됐죠? 그거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그 한부모는 우리가 꼭 적어놓으세요.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한부모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없다. 한부모 혜택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아무 혜택이 없어. 하지만 여자는 한부모가 혜택을 못 받으면 부녀자 세대주라는 그 혜택을 또 받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부녀자 그거는 얼마? 50만 원까지. 요거는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부녀자만 해당다 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면 소득이 7,700만 원 정도가 넘어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득 금액으로 나와 시험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우리가 부녀자 공제를 받습니다.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 경로는 만 70세 이상. 알겠습니까? 만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요. 그냥 우리가 나온 대로 몇 개월 하잖아. 그지? 500 며칠 개월, 524개월 막 이러잖아. 그 개월에 똑같은 거야. 100만 원. 장애인은 소득이 없는 자야 되는 거야. 자녀는 8세부터 20세까지. 그러면 0세부터 7세까지는 뭐야? 육아수당 받잖아. 월급 받을 때. 그 대신 0세 있죠. 0세. 당해 출산하고 당해 입양했을 때는요. 그때만 출산 입양에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기 보세요. 내가 이혼했다가 다시 재혼했어. 근데 내가 자녀할 땐 2명이었었어. 25살, 뭐 이렇게 18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입양이래. 내가 재혼을 했다 봅시다. 재혼하는데 그쪽 아이가 11살짜리가 있어. 그러면 첫해 나한테 지금 들어왔잖아. 새아버지가 됐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들어오면 첫해 세 번째 출산 입양에 들어가는 거야. 11살이 나한테 처음 내 주소로 들어왔을 때, 내 등본상에 들어왔을 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때 입양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입양이 된 거니까 나한테. 이해가십니까? 꼭 태어날 때만 출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처음에 입양한 것도. 재혼했을 때도 입양이야. 그것도. 이해가십니까? 그것도. 내가 둘째니까. 여기 보세요. 만약에 내가 20살, 내가 20살하고 5살이 있는데 도중에 걔가 10살짜리가 들어왔어. 둘째가 아니야. 셋째야 그래도. 무슨지 알겠죠? 나인데 걔가 둘째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나 벌써 둘째까지 했고 나는 이제 두 번 나이를 무관하고 셋째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나중에 할 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출산 입양은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명 들어오면 30, 두 명이면 50, 셋째는 70까지 출산 입양에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해준다. 위탁관계에서는요. 위탁아동 여부, 위탁관계는요. 요거는 위탁아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입양과 달라요. 위탁아동은요. 여기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이 위탁아동이들이에요. 말하자면 위탁아동은요. 내가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9월 달에 위탁아동으로 우리 집에 살게 됐어.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야 돼? 6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내년도 3월 달서부터 위탁아동의 혜택을 내가 받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껌파리도 막 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앵벌이 한다는 애들.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한 사람당 월 얼마씩 받아요. 그 나이가 때문에. 그게 위탁아동이야. 만 18세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위탁아동이야. 등본상에는 나한테 안 들어와. 그냥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야. 위탁아동은. 그러면 아예 나한테 입양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근데 위탁아동이란 말이야. 내가 데리고만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입양은 안 하고 내 등본상에 들어오지 않고요. 단 그런데 위탁아동은 만 18세인데 만약에 고등학교 재학 중이다. 20살인데 포함된다. 고등학교 재학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고등학교 재학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관계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한부모와 여기 부녀자 중독 불가 나는 부녀자 되고 한부모도 돼. 하나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 볼 때는 높은 거로 해요. 한부모로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이 없으면 부녀자가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 쭉 나온 거 있죠? 기본 체크해서 자동된다 이렇게 여기 나온 곳이고 요 위에 거 볼게요.
요 6세 이하의 보육수당은요, 이는 공제, 소득공제가 아니라 20만원 비과세 급여의 판단용으로 적용된다. 6세 이하 보육수당의 대상자는 우리가 가족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거 있죠? 여기에 6세 이하가 있잖아. 그러면 6세 이하가 어디 있나? 한 명 있을 텐데. 없음 말고. 여기 봐봐. 요거 부양가족 불러오게 하면 한 명이 붙어요. 요거 불러오기 꼭 해야 되면 시험 볼 때. 이거 불러오기 안 되면 안 됩니다. 요거 불러오기 꼭 하셔야 돼요. 내가 입력하는 거 아니야. 불러오게 되면 여기 6세 이하는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의 명세에서 자동으로 불러와. 요거 나온 거 있죠? 요거 꼭 알아놓으세요. 자동으로 불러와 6세 이하 자본들만 자동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개선되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7세는요, 아동수당이에요. 여기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7세가 공중에 떴어. 이해가 됐죠? 나도 신기해 죽겠어. 0세 6세까지 7세만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8세부터 20세까지가 자녀입니다. 알겠습니까? 7세를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동수당으로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됐습니까? 요거는 우리 7세는 빠져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인원에서는요, 기본공제 인원의 자동집계에서 세대주 구분이 나와 있죠. 여기 세대주 구분 나와 있어요. 여기 세대주 구분. 이해갔습니까? 세대주냐, 세대원이냐, 세대주의 배우자냐, 이렇게 따져주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는 체크 표시가 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 공제, 추가 공제는요, 경로, 장애, 부녀자, 한부모들이 추가 공제다. 자녀 공제는요, 자녀 체크해줘서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로 체크 표시가 된다. 자, 여기 쓴 거 있었죠?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뭡니까? 기본급여 대상자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근데 종합소득 금액 얼마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50만 원 공제입니다. 혼자 독신을 살아도 부녀자 공제를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자한테는 혼자 살아도, 아니면 이런 게 있죠. 남편이 같이 있어. 이혼한 여성이 또 포함이지만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여자분이 돈을 벌어. 그러면 그것도 부녀 세대 줍니다. 이해갔습니까? 부녀자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 여자한테는 다 혼자 살아도, 이혼을 한 여성이라도, 같이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녀자들은 다 받습니다. 해당이 되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부모는요, 꼭 이혼한 배우자가 없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한부모는 배우자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없는 기본공제자 직속 비속이 입양자가 있는 것. 연령이 20세 이하에, 아까 그랬죠? 자녀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지만 한부모 혜택을 받아서 연 100만 원 공제 준다. 부녀자와 공제와 중복 불가한다. 한부모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나오게 되면 이혼한 남자 여자는 모두 해당되는 거. 여성인 이중공제가 안 된다. 정확히 한부모와 부녀자 중복 불가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로우대는 아까 얘기했던 기본공제 70세 이상이 돼요. 알겠습니까? 몇 세? 70세 이상 연당 1인당 얼마? 100만 원 공제해주고, 장애인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의 연령 제한 없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는 게 딱 2명이야. 배우자와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어. 소득 제한만 있습니다.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잠깐 여기 볼까?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오늘 죽었어. 죽었어. 내 자녀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보자. 없지만 있다 보자. 그럼 올해부터 한부모죠? 아닙니다. 내년부터 한부모예요. 올해 죽은 사람은 올해까지 사는 걸로 봐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셨어. 올해 돌아가셔도, 오늘 돌아가셔도, 1월 2일 날 돌아가셔도 올해까지 사는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장애인, 내가 장애인이야. 오늘 완쾌됐어. 12월 말일까지는 장애인이야. 이해가십니까? 뭐만 딱이냐? 이혼. 12월 29일 날 이혼했어. 무조건 만남이야. 다 털어놔야 돼. 다 바꿔야 돼. 같이 쓴 것도 다 남남으로 바꿔야 돼. 이혼만 무조건 그 날짜로 털어요. 하지만 뭐 별거 중이다, 이혼 소송 중이다, 웃기지만 다 같이 사는 거로 봅니다. 아직 법정 소송 아직 결론 안 내렸잖아. 같이 사는 거로 보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죠? 돌아가신 분들은 올해까지 사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보는 거예요. 내년부터 돌아가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는 내가 우리 와이프가 오늘 죽었어도 내년서부터 내가 한부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됐죠?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렇게 가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애인은 또 다시 한번 나이 제한이 없어. 이런 게 있어. 우리 아들이 지금 몇 살이나? 93년생이니까 34인가? 33인가? 자, 우리 아들이 만약에 지금 장애인이라고 보자. 장애인 아니지만 장애인인데 소득이 없어. 자녀에 포함이 된다. 그 자녀 몇 세부터? 8세부터 20세 사이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장애인, 내 아들이 33살인데 장애인이야.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고 자녀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해갔습니까? 내 자녀가 소득이 없는데 나이를 무관하고 자녀에 들어갑니다. 왜? 어차피 내가 끝까지 돌봐줘야 되잖아. 장애인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꼭 아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시면 8세, 20세의 자녀, 입양자 포함해서 재원 내부도 다 포함이야. 소득요건시 장애인은 자녀는 연령 제한이 없다고 나왔죠. 자녀에는 연령 제한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 명은 15만, 이건 뭐 나이가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출산 입양은요, 요런 당해연도 아까 얘기한 거 첫째 30만 이것도 안 나옵니다. 위탁관계는 시험 문제 채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위탁관계는요, 요 끝에 있죠. 위탁관계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해당 사항에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해서 부양가족을 들어갈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추가 사항은 여러분들 제가 요거 있죠? 교재니까 대학 교재로서 요거 한번 싹 내용물을 적어 드린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번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여러분들 요거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무조건 연 150만 원의 공제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으로서 관계령에 뭡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여기서 얼마? 종합소득 금액이 연 얼마? 1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무조건. 종합소득은 몇 가지야? 6가지 소득을 다 합친 거야. 2배사 근연기,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충족해야 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요거 정말 중요해. 제일 많이 나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 알겠습니까? 여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 그래서 근로소득 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줘서 근로소득 공제 빼준 결과로서 여기서 얼마? 여기가 근로소득 공제가 70%야. 몇 프로? 70%. 나와 있습니다. 70%를 뺀 나머지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0만 원이죠. 얼마예요? 150만 원.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뭐라고요? 근로소득 금액. 꼭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그래서 총급여가 여러분들 같이 알아야 돼요. 총급여가 근로소득이야.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똑같은 말이야. 요거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여기까지 100만 원이 아니야. 1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이해갔습니까? 원래 80%였는데 이제 70%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많이 없어. 그래서 70%로 한 3, 4년 전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이며 그다음에 직계 60세 이상, 만 직계 20세 이하의 자녀로서 요걸 딱딱 보셔야 됩니다. 요걸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이며 그 다음에 직계 존속 60세 이상, 직계 비속 60세 이하. 알겠습니까?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자로서 똑같아요. 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 연령 제한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한다. 뭐라고 한다?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한다. 소득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까지? 100만 원 이하까지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얘기했죠, 요거. 내가 쓴 거 요거 다시. 총급여가 요거 얘기했죠, 요거. 요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 요거하고. 알겠죠?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개가족은 이모, 고모, 삼촌, 조카, 며느리 사이 같은 경우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은 나하고 같이 살아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반개가족이야. 부양가족은 날 보세요. 날 보셔야 돼요. 나와 배우자. 그 다음에 나의 윗사람. 존속. 존경하잖아. 그 존속. 배우자의 우리 와이프의 부모님. 존속. 존경하죠? 존속이야. 윗사람은 존속이고 나와 배우자는 동급이야. 내 밑으로 자식들 나오죠? 비열한 놈들이잖아. 아쉬울 때마다 돈 달라는 거니까. 그 비속. 그 직계 존비속. 여기까지 부양가족이 하나 더. 나의 형제가 있겠고 내 와이프의 형제자매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거기까지가 부양가족이야. 다 형제자매는 등본상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직계 존비속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 봅니다. 주민등록성이 달라도. 이해갔습니까? 직계 존비속과 나와 배우자는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 보지만 형제자매는 꼭 등본상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안 들어오면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 없고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다 갖추어져야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외우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직계 존속, 그렇죠? 비속, 손자, 자녀까지. 내가 손자까지 했다. 우리 아들내미 다리몽둥이 톱으로 살살살 쓸어야 돼. 왜? 우리 아들 소득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까지 내가 연말정산하는 거지. 그래서 그럴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결혼 못할 것 같아. 네, 넘어가. 내가 나같이도 내가 여자를 다 안 가. 그 다음 또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라고 그랬죠.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포함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반개가족. 반개가족은 이모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반개가족이라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장애인은 안 돼. 기초생활수급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야. 반개가족은요. 알겠습니까? 그거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아까 것처럼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이런 사람들 뭐 재혼한 배우자도 다 포함해요. 자녀까지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걸로 인정한다. 장애인과 배우자는요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연령 제한이 없고 소득 제한만 하고 장애인도 연령 제한 없고 소득 제한만 준비가 필요하다. 당해연도 사망하신 분들은 당해연도까지 사는 걸로 인정한다.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자식은 있을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두 개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들어가죠. 자녀세액도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준 소득원액은 여기 보면 근로자 대가의 정기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여 기본급과 정기수당으로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상여금은 정기성, 지급주기 및 공단, 신고, 정산 방식에 따라서 월 보수에 즉시 반영하거나 연간 정산을 통해 반영될 수 있다. 반면 실비 변상적인 금액, 퇴직금 등은 원칙적으로 보수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꼭 제외된다. 알겠습니까? 퇴직금은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우리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신고하는 소득원의 1,000만 원 미만의 절사 금액을 바라며 최저 40만 원, 알겠습니까? 637만 원까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항상 7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2026년이잖아, 그렇지?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근데 내가 빵빵 쳐놨죠? 그때는 제가 몰랐어. 여기 쓸 때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게 얼마? 요게 630, 여기도 올랐을 거야, 이따가. 이해갔습니까? 요게 오른 가격이 얼마였느냐? 아, 이거 왜 그래, 이거? 아이. 왜 그래요? 아이, 정말. 이따 봐. 헷갈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나오는 거니까 한도 요거는 해주는데 요것도 또 올랐죠. 9%가 아니고 4.5% 아니고 4.75%로 올랐습니다. 그런 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에 들어가셔서 사원 등록 여기 보시면 사원 등록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에 보셔서 국민연금 9.5%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요거는 좀 그냥 내가 써드린 거야.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거 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는 6세 이하 거 요거 얘기해 주는 거야 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양가족에 여기에는 또 부양가족에 또 있어서 세대주 아까 얘기했죠? 세대원 그 다음에 세대주 배우자 요거의 뜻을 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 추가사항은 우리가 해당사항은 없으니까 안 해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이승주 거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입력하는 걸 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하십시오.